2022년 9월 7일 캄보디아 뉴스 시작합니다. 캄보디아 장관은 장기 적출 사건 주장에 대하여 인신매매 근절을 담당하는 내무부의 고위 공무원은 어제 캄보디아의 일부 인신매매 조직이 부유층과 암시장에서 장기 적출 및 판매를 저지르고 있다는 홍콩 정부와 대만 언론인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 문제는 8월 26일 크리스탄 핑쿵 홍콩 보안장관이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인신매매 조직의 핵심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시민 5명을 체포한 홍콩 경찰과의 회의에서 제기됐습니다. 목요일에 발행된 국제다국어 신문인 에퍽타임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들은 피해자를 납치하고 고문을 통해 사기 작업에 참여시키거나 성적 착취를 강요하는 것 외에도 피해자들의 장기와 신체의 일부를 적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암시장에서 장기를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만의 수석 사회 저널리스트인 다이 지양은 인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캄보디아와 태국, 미얀마를 비롯한 인접 국가에서 장기 적출이 더 만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이는 피해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베이스 캠프에서 며칠 동안 고문을 가하는 대신 범죄자들이 피해자를 장기 적출업자에게 즉시 재판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망막, 신장, 심장은 피부와 뼈만 남을 때까지 하나씩 제거될 것입니다. 다이는 계속해서 캄보디아 경찰을 부패하다고 비난하며 구조 작업과 관련하여 그들을 범죄의 공범자로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범죄자들은 중국 본토에서 대상자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대만 갱단과 삼합회도 이제 이러한 인신매매에 동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주장은 캄보디아가 범죄 조직과 관련된 미립국 인신매매를 처리하는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시기에 나왔습니다. 어제 캄보디아 인신매매 전국위원회 상임 부의장은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인신매매 조직이 피해자의 장기를 적출해 판매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은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의장은 캄보디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기 적출 소문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고한 시나리오는 캄보디아에서도 보도됐지만 모두 가짜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거짓말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한 중국인 남성은 자신이 고용 사기의 피해자이며 캄보디아로 유인되어 6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강제로 피를 뽑혔다고 말했습니다. 그와 그의 동포들은 이제 왕국에서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25세 여성인 아리아 콤크라톡으로 3월 9일 태국 경찰에 신고했으며 그녀는 중국 갱단에 의해 불법 콜센터에서 일하기 위해 캄보디아 프레아 시아누크 지방으로 유인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갱단은 여러 차례 그녀의 혈액을 추출했으며 장기를 적출하기 전에 그녀는 탈출하여 포이펫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녀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어레이어의 이야기는 나중에 수많은 거짓이 밝혀졌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그것을 날조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사케오 지방법원에서 가석방 없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의장은 이러한 가짜뉴스가 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형태의 인신매매와 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한 캄보디아에 해를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가 7월에 발표된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미국에 의해 2등급에서 최하 등급이 3등급으로 강등된 후 더욱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부의장은 주위를 둘러보면 최근 캄보디아가 이 문제에 대해 큰 비난을 받아 우리나라가 지옥처럼 들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 국가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캄보디아가 코비드-19를 퇴치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찬사를 받았고 투자자와 관광객을 환영하기 위해 국경을 다시 개방한 세계 최초의 국가 중 하나가 되었을 때 비난이 갑자기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우리 국가의 명성과 존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결국 우리 경제에 피해를 줄 것입니다. 미스 유니버스 캄보디아 세계 무대로 출발. 미스 유니버스 캄보디아 2022 항마니타가 3주간 머무는 동안 미스 유니버스 대회 국제 무대에 캄보디아 국기를 개양하기 위해 오늘 필리핀으로 날아갔습니다. 어머니인 항리나는 어제 딸과 함께 필리핀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녀에게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딸은 그녀가 광고 약속을 마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것처럼 매우 바쁩니다. 왜 회사가 하루 만에 광고 비디오와 사진을 끝내려고 서두르는지라고 리나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열리는 국제대회에서도 그녀와 꾸준히 함께 하겠습니다. 지원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장 큰 꿈인 왕국 대표로 왕관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리나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로서 딸이 꿈을 쫓는 모습을 보며 매우 기쁘고 가까운 장래의 딸의 모든 성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니터는 필리핀에서 크메르 전통 고대 사원 왕국의 아름다운 해병, 크메르 음식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기회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캄보디아가 국제 무대에 설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조국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전에 뉴스에는 벌점 시스템이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면허증 벌점 시스템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통법규 강화와 도로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9월 1일부터 시행된 과태료 부과제도가 순조롭게 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교통부 사무국의 국장은 어제 이 시스템이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찰이 특히 교통사고 핫스팟에서 범죄자를 잡기 위해 전국 여러 곳에 배치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부 국장은 전국적으로 벌점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교통부가 면허에서 가산점을 부과하고 운전자 또는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한 이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통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조기 징후로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해당 법규에는 운전자에게는 12점이 있으며 교통위반 포인트가 없어 질 때까지 각 교통위반 포인트가 차감되어 결국 면허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운전자가 모든 점수를 상실하고 복구를 원하는 경우 운전자는 교통법규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기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코스가 끝나면 3년간 교통법규를 어길 수 없다. 시스템이 원활하게 실행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더 안전한 도로 조건을 원하기 때문에 전국의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늦은 밤 프놈펜시 시장 화재. 어제 새벽 프놈펜의 한 시장에서의 큰 화재로 많은 시장 노점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2022년 9월 5일 자정 오전 11시 40분 프놈펜 칸 러시 KEO의 뿌사터치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불길은 처음 커피 노점에서 시작돼 다른 노점으로 번져 이웃을 놀라게 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집에서 소방호스 양동이 작은 수도관을 가져와서 함께 작업하여 문을 부수고 물을 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잠시 후 소방 인력이 불길을 진압하기 위해 나섰으면 곧 진화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판대 5곳이 파손됐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뉴스TV는 시청자분들의 문의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에 정정 내용이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